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5주 마지막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습니까? 이번 주에는 직접 뉴턴의 운동방정식 F는 ma를 직접 적용하는데 가장 간단한 경우, 즉 변하지 않는 힘을 했죠. 그럴 때는 가속도만 구하면 문제 다 구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무엇을 했었냐면,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주에 무엇을 다 잊어버렸죠. 지난주에 뭐 했냐면 경사면을 공부했습니다. 경사면의 문제가, 경사면에 물체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공부했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사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경사면 안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경사면이 중요하다기보다도 우리 간단한 힘, 변하지 않는 힘을 받는 물체 운동을 할 때 가장 간단한 경우로 경사면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경우지만 경사면에 있는 물체 운동을 잘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방법을 도입했습니까? 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렸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좌표 축별로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세우는데 편했습니다. 무엇을 알아보기에 편했습니까? 네, 그 좌표축 성분의 합력의 좌표축 성분을 찾아내는데 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이번 주 다시 간단한 힘 계속하는데 이번에는 도르래를 더 도입하겠습니다. 이제 도르래를 가지고서 돌을 하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도르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도르래에 있는 문제에서는 도르래가 막 움직입니까? 도르래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도르래는 줄을 이용해서 두 물체를 연결시키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경사면에 있는 한 물체만 봤다면 이제 도르래를 통해서 두 물체를 연결시키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사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경사면이 있고 경사면의 경사각은 세타인데 여기에 이렇게 도르래를 붙이도록 하겠어요. 이게 도르래예요. 멋있죠? 이 도르래는 어떻게 하냐면 경사면 위에 물체가 있으면 물체에다가 줄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해서 다른 물체를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한 물체는 경사면 위에 있고 다른 물체는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런 문제가 도르래를 포함시킨 경사면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맨 먼저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뭐 한다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는데 그리기 전에 먼저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할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네, 물체를 찾아야 되죠. 여기서는 물체가 몇 개 있겠어요? 네, 2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여기에 중력이 작용하고 수직항력이 작용하고 여기에 또 장력이 작용합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에 이 물체에는 여기에 이렇게 중력 작용하고 이렇게 장력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랬을 때 대상 물체는 두 물체, 줄에 연결된 두 물체, 질량이 M1인 물체와 M2인 두 물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난번에 이 경사면 이거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도르래는 어떻습니까? 도르래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도르래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줄은 우리 어떤 경우에 무시할 수가 있냐면 질량을 무시할 수 있으면 줄의 운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아주 가벼운 줄 또는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줄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줄의 질량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 이 문제에서 줄의 운동도 함께 고려해야지 됩니다. 도르래의 경우에 도르래가 돌아가면 도르래 운동 고려해야지 됩니다. 도르래 근데 줄 연결했을 때 도르래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대부분은 돌아갑니다. 어쩌면 안 돌아간다고 할 수가 있냐면 도르래와 줄 사이에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마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있죠. 그래서 이건 아주 간단하게 하는 이제 우리가 가상적인 조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나중에 도르래가 돌아가는 것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 우리가 해야지 되냐면 회전 운동을 배울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회전 운동을 지금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 도르래 운동은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회전 운동할 때 도르래가 돌아가는 것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르래는 줄과 도르래 사이에 마찰이 없어서 도르래가 회전하지 않으면 도르래 운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전에 한 것처럼 빗면과 물체 사이에는 마찰이 없다. 그래서 마찰력은 집어넣지 않겠어요. 우리 마찰력은 다음 주에 고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맨 먼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이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빗면 위에 있는 물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좌표계를 어떻게 정합니까? 마음대로 정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정했던 것과 같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빗면 위쪽을 플러스 X방향, 그 다음에 빗면의 수직인 위쪽을 플러스 Y방향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게 빗면을 따라가는 쪽이 되겠어요. 이거는 빗면과 수직인 방향이 되겠어요. 이거 Y축이라고 하면 가운데 물체를 그려놓고서 뭘 그리는 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었냐면 힘만 그리면 됐죠. 그래서 질량이 있고 여기에 힘이 중력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작용하죠. 각 세타로 중력 작용하고 여기에 수직항력은 똑바로 작용하겠어요. 수직항력 작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장력이 작용하겠어요. 그래서 이 장력은 T1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줄에 매달린 물체 M2의 경우에는 사실은 좌표계는 축 하나만 있으면 되겠어요. 위아래로만 움직이죠. 근데 이때 플러스 방향을 아래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어요. 이건 이 X방향이라고 아래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겠어요. 이거 왜 그랬냐면 경사면에 있는 물체하고 연결지어서 함께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경사면에서 위로 올라가면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는 쪽을 플러스 쪽으로 잡았어요. 그렇게 안 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정하면 나중에 조건이 조금 달라지게 되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문제 풀기가 더 간단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을 플러스 Y로 잡으면 여기 질량 M2가 있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밑으로 중력, 그 다음에 위로 장력 T2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보고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빗면 위의 물체의 경우에 보겠어요. 이렇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X축 방향 먼저 하죠. 그래서 먼저 합력이 뭔지 보는 거죠. 합력은 어떻게 되냐면 합력은 X축 방향 합력은 요거하고 요거 있으니까 T1-mg sin 세타 이렇게 되겠어요. 이놈이 뭐하고 같아요? M1 A1X 첫 번째 물체의 X축 방향 가속도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방향이니까 이 방향은 Fy는 N-M2G 코사인 세타인데 이것은 M1 A1Y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줄에 매달린 물체를 보도록 하겠어요. 줄에 매달린 물체는 아까 그려놓은 게 있었죠. 이건 X축은 필요 없으니까 Y축만 하면 돼요. Y축 방향 어떻게 됩니까? 요 힘이죠. 요거 먼저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Fy는 M2G 빼기 T2 하면 M2A2Y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A1은 첫 번째 물체의 가속도 X성분, Y성분. A2는 두 번째 물체의 가속도 Y성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식이 몇 개 나왔습니까? 이 식이 3개 나왔는데 이 3개의 식을 풀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풀어야 될 식은 그대로 쓰면 3식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아까 3개 쓴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구할 건 뭡니까? 여기서 구할 거 보니까 뭐 있어요? 뭐?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할 거 뭐 있어요? 네. 가속도 어떤 가속도 있습니까? 여기서 뭐가 가속도입니까? A1X, A1Y, A2Y가 가속도죠. 그래서 전부에서 몇 개입니까? 3개죠. 식 3개 있으니까 딱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딱 됐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아직 못 구한 것도 있죠. 아직 못 구한 거. 뭘 못 구했어요? 수직항력, 장력. 수직항력과 장력은 둘 다 구속력이어가지고 이건 운동법칙으로 구한다 그랬죠. 이거 아직 안 구해졌어요. 근데 여기 수직항력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고 장력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구해야지 될 게 구할 미지수가 뭐냐면 A1X, A1Y, A2Y, T1, T2N 이렇게 6개나 되겠어요. 그런데 식은 3개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구속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구속 조건이 뭘까? 볼 수 있을까? 네, 미리 아는 구속 조건 3개가 있는데 그 3개가 이겁니다. 이거 바로 뭐예요? A1Y. 이거는 빗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이거 A1Y는 0이다. 그 다음에 A1X와 A2Y 이것은 뭐냐면 빗면에서 물체가 올라가는 가속도, 줄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가속도죠. 이거 줄이 늘어나지 않으면 두 개는 어떻겠습니까?
두 개는 같습니다. 이 두 개 같다. 이 두 개 같으니까 그냥 A라고 놓겠어요. 그 다음에 장력이 T1은 줄이 M1을 잡아다니는 장력이고 T2는 줄이 M2를 잡아다니는 장력입니다. 줄의 양쪽 끝이 각각 양쪽 끝에 있는 물체를 잡아다니는 장력은 이 T1과 T2는 같아요? 틀려요?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건이 있는데 이 경우에 우리가 같다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고 아까 잠깐 얘기했죠? 줄의 질량이 무시될 수 있는 경우에 같다고 얘기했죠. 그건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볼 텐데 이렇게 식이 세 개가 있으니까 이 세 개 합할 것 같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A1X는 A라고 그냥 쓰고 A1Y도 그냥 A라고 쓰고 T1, T2는 그냥 T라고 써가지고 다시 써볼 것 같으면 다시 이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거는 같게 표시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모르는 게 뭐냐면 T하고 N하고 A 세 개뿐이죠. 그래서 식 세 개가 나왔습니다. 맨 먼저 두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은 뭐냐면 A1Y를 0이라고 넣은 거죠. 이 두 번째 식에서부터 수직항력 우리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4번식과 5번식을 가지고 장력하고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금방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두 식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장력이 상쇄되네요. 그래서 상쇄돼가지고 두 식을 더해버렸더니 어떻게 되냐면 가속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M1 더하기 M2분의 M1 사인 세타 마이너스 M2의 G 이렇게 가속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 가속도를 여기다 대입하면 장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4식하고 5식하고를 더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6식을 5식에 대입했어요. 요거를 가속도를 5식에다 대입해서 여기다 대입하니까 T가 구해집니다. 이렇게 T가 구해서 이렇게 T가 좀 복잡한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 되는데 우리 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장력이 어떻게 하면 양쪽 물체에 연결한 것을 양쪽 끝이 잡아다니는 이 장력이 같은 조건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 줄이 연결된 물체에서 줄 때문에 물체의 운동이 제한되도록 줄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이 팽팽할 때 줄이 팽팽하지 않으면 장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줄 때문에 물의 운동이 제한받아서 줄이 물체를 잡아다니죠. 그랬을 때 장력은 줄이 팽팽할 때만 작용하고 그 다음에 장력의 방향은 어떠냐? 줄의 중심부를 향하는 방향이다. 수직항력의 방향은 어떠냐? 면의 수직이죠. 장력의 방향은 줄을 따라가는 방향인데 줄을 따라가는 방향은 두 가지 방향이 있다면 줄의 끝에서 줄의 중심부를 향하는 방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줄의 양쪽 끝에 연결된 물체를 줄이 잡아당기는 두 장력의 크기 T1과 T2의 크기는 줄의 질량이 0이거나 또 다른 조건도 사실은 있어요. 줄이 등속도 운동을 할 때는 같다. 자, 이것을 우리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력은 우리 계속 몇 번 얘기했지만 수직항력과 함께 구속력으로 힘의 법칙으로 결정되지 않고 운동 법칙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계속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두 질량이 지금 있어요. M1과 M2가. 그런데 오른쪽 질량을 내가 지금 F로 잡아다니는데 두 질량 사이는 줄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어요. 이 두 줄에 연결된 줄의 질량이 0이 아니라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물체가 이렇게 두 개가 M1과 M2가 줄에 의해서 연결되는데 줄의 질량도 M이라고 하겠어요. 이거를 내가 M2에 작용하는 힘은 내가 M2를 오른쪽으로 F로 잡아다니겠어요. 이렇게 F로 잡아다니겠어요. 그러면 이 운동을 어떻게 기술할까 한번 보도록 하죠. 이때 무엇을 그리면 되겠습니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려서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물체는 또 어떤 힘도 작용하냐면 줄이 M2를 잡아다니는 힘도 작용합니다. 이걸 T2라고 하겠어요. 줄이. 그래서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사실은 이쪽 방향의 운동만 고려한다면 우리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따로 그리지 않더라도 바로 알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합력은 뭐예요? F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T2는 뭐가 돼요? M2 하고서 뭐가 돼요? A2 하면 되겠죠. 그래서 F 마이너스 T2는 M2 A2 하면 M2에 대한 운동 방식 되겠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지금 풀 수가 없겠어요. 모르는 게 뭐예요? T2하고 A2죠. 이거 풀기 위해서는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운동 방정식도 함께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일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걸 보냐면 줄에 작용하는 힘을 보도록 했어요. 줄에 작용하는 힘. 그러면 M2가 줄을 오른쪽으로 잡아다니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요놈이 이걸 잡아다니겠죠. 자, 그 힘을 우리 T2 프라임이라고 할 텐데 이 T2 프라임은 사실은 무엇하고 같냐면 이거는 M2가 줄을 오른쪽으로 잡아다니는 거예요. 아까 M2가 받는 힘은 줄이 M2를 왼쪽으로 잡아다니는 힘이 있었죠. 그 두 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요거 두 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까 M2에 작용하는 T2하고 그 다음에 M에 작용하는 T2 프라임은 크기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어떻게 해서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작용 반작용이니까 이건 같죠. 같아요. 우리 다르게 나왔지만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M에는 또 어떤 힘도 작용하냐면 여기 지금 붙은 게 요거니까 요거 T2가 있고 그 다음에 요쪽 끝이 있겠죠. 요쪽 끝. 요거는 뭐라고 놓으면 되겠어요? T1 프라임 이렇게 놓겠어요. 물론 여러분한테 중력도 있겠지만 이거 좀 복잡하니까 이거 생략하고 이것만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줄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자, 식은 T2 프라임 빼기 T1 프라임은 MA. A는 줄의 가속도가 되겠어요. 줄의 가속도. 이걸 2라고 놓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것만 좀 보면 만일 요 가만 봤을 때 우변이 0이면 요 두 개가 같죠. 우변이 0이면. 그래서 우변이 0일 경우는 어떤 거냐면 요게 MA가 0이려면 M이 0 또는 A는 0이죠. 그러면 T1 프라임과 T2 프라임은 같다. 근데 T1 프라임이 바로 뭐예요? T1 프라임이 바로 줄이 요거를 잡아다니는 장력의 반작용이죠. 따라서 요거 T1하고 T2 프라임, T2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쪽 끝에 장력이 같을 조건은 M이 제로 또는 A는 제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건 우리 알았어요. 줄의 양쪽 끝에 장력이, 양쪽 끝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장력이 같다는 조건은 줄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끝까지 풀어보죠. 그래서 끝까지 풀어보면 나머지 M1을 해야 되겠어요. M1은 줄이 M1을 오른쪽으로 잡아내는 T1. 이건 T1 프라임의 반작용이죠. 이걸 T1이라고 하면 이건 힘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T1은 M1, A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3식이라고 한다면 풀어야 될 식은 아까 3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 구할 미지수는 또 엄청 많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미리 알고 있는 풀 수 있을까 하면 미리 알고 있는 게 이제 있어요. 미리 아는 구속 조건 4개인데 그게 바로 뭘 거냐면 아까 얘기한 요거 다 연결이 돼 있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요 놈의 가속도, 요 놈의 가속도 다 같아요. 그래서 A1과 A2와 A는 전부 다 같다. 구속 조건 2개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T1은 T1 프라임, 작용 반작용으로 같다. T2는 T2 프라임, 작용 반작용으로 같다. 그래서 구속 조건 4개가 나왔으니까 이걸 대입해서 세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됐어요. 이거 가지고 T1, T2,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구하면 A는 어떻게 하면 이거 구해지냐면 세식을 몽땅 다 더하면 구해져요. 왜냐면 세식을 다 더하면 T2 없어지죠. 또 T1도 또 없어져요. 그러면 F는 M1 더하기 M2 더하기 M 더하기 M1 더하기 M2A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속도 이렇게 구해져요. 이렇게 가속도 구해지면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하면 T1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대입하면 T2 나오고 이러죠. 그래서 구하면 T1은 이렇게 되고 T2는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르래에 연결된 두 물체 문제를 계속해서 더 해보는데 이번에는 경사면이 아니라 수평면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수평면에 어떤 경우에요? 여기 도르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수평면 위에 물체가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에 줄을 연결해가지고 여기에 다시 물체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되겠어요. 이건 어떤 경우나 마찬가지입니까? 사실은 도르래 아까 경사면인 경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이걸 한 번 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대상 물체는 우리 연습하면 아까는 마찬가지로 두 물체가 되겠어요. 줄에 연결된 물체 M1과 M2. 그 다음에 줄과 도르래의 운동은 고려하지 않아요. 우리 아까 한 이유에 의해서 어떤 이유였어요? 줄의 운동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뭐? 줄의 질량이 0. 도르래의 운동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뭐? 네, 줄과 도르래 사이에 마찰이 없어서 도르래가 안 돌아가요. 그러면 수평면과 마찰 사이에는 또 수평면과 물체 사이에는 여기는 또 마찰이 없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앞에 경사면 문제에서 세타는 제로를 대입할 것 같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건 경사각이 제로죠. 그래서 그 답을 그대로 쓰면 돼요. 거기 사인 세타가 나오는데 제로 집어넣으면 사인 세타 있는 항이 0 되겠죠. 그러면 이 답이 다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보면 되냐면 먼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전에 이 물체들한테 작용되는 힘을 다 구해야 되겠죠. 우리 이제 잘 알아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어떤 힘이 작용해요? 빨리빨리 얘기해 보세요. 네. 장력. 아, 그 여기 탁 하면 장력이 뭔지 안 나오는데. 자, 이 물체에 대해서 어떤 게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중력. 그렇죠. 질량이 m1이면 줄량 m1g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요? 그렇죠. 수직항력 N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장력은 뭐라고 이름 붙이면 좋겠어요? T1. 네, T1 이렇게 붙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 그 다음에 이 물체는 뭐가 작용했어요? 중력이랑 네, 중력. 요거의 질량이 M2라면 중력은 어떤 방향? 밑에 아래 아래 방향으로 M2G가 되겠죠. 이건 우리가 알아 계산하는 힘의 법칙으로. 그 다음에 뭐가 작용해요? 그 위에 방향으로 장력. 그렇죠. 위에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하는데 이 장력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하느냐? 이제 이것을 보고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고서 자, 우리 수평면 위의 물체에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우리 이제 다 알았어요.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아까 경사면보다 훨씬 쉽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뉴턴의 운동 법칙을 쓸 수가 있겠죠. X축 방향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T1은 M1, A1, X 그랬네. 그다음에 Y축 방향 하면 두 개 있으니까 뭐부터 쓰겠어요? M부터 쓰겠어요? M1G부터 쓰겠어요? M부터 써야 되죠. 자, 플러스 방향부터 써요. 그래서 N-M1G는 M1, A1Y인데 우리 구속 조건 미리 집어넣겠어요. 뭐예요? A1Y가 0이죠. 이쪽을 안 움직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수직항력이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줄에 매달린 물체는 네, 우리 뭐 금방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전과 마찬가지로 아랫방향을 플러스 Y방향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X축은 안 움직이니까 없고 Y축 방향만 있어요. Y축 방향은 M2G 마이너스 요걸 먼저 썼어요. 마이너스 T2 해서 M2 A2Y. 그래서 우리 식이 3개 생겼습니다. 그래서 풀어야 할 식은 전부에서 3개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풀어야지 될 미지수는 여기서 몇 개예요? 어떤 거예요? 몇 개? 네, 6개죠. 6개. 그래서 가속도가 있고 수직항력, 그 다음에 장력 이렇게 6개가 되겠어요. 부활 미지수는 6개인데 식은 3개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식은 3개인데 미지수는 6개? 풀 수 있을까? 안 돼. 풀 수 있을까? 네, 있죠. 뭐 때문에? 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구속 조건이 몇 개? 3개인데 여기서는 뭐겠어요? 여기서는 뭐가 3개냐면 자, 아까 했던 A1Y는 제로다. 그 다음에 A1X와 A2X는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다. 그 다음에 양쪽 끝에 장력이 같다는 3개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다 대입하면 이걸 대입하면 여기다 그걸 대입하면 이런 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수직항력은 미리 알고 요 2개를 가지고 4식과 5식을 연립으로 푸는데 눈으로 보니까 벌써 풀리네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4식과 5식을 어떻게 하면 뭐가 하나 금방 나와요? 네, 더하면 여기 t가 있고 마이너스 t가 있으니까 바로 더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4식과 5식을 더했더니 바로 가속도가 나왔어요. 가속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6식을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다가? 가속도에 대입하면 4식에다 대입하면 아니 5식에다 대입한다고 그랬네. 왜 이렇게 어렵게 5식에다 대입했을까?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4식에다 대입하면 더 쉬워요. 보자. 아, 굉장히 어렵게 했네. 근데 4식에다 대입하면 더 쉽게 나오죠. 네, 4식에다. 아, 이게 누가 풀었어. 아주 멍청하네. 네. 4식에다. 이럴 때는 간단한 식에다 대입해야지 돼요. 일부러 복잡한 식에다 대입해가지고 내가 계산한다는 걸 잘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다 풀었으면 이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 답이 맞는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렇게 문자로 된 답을 풀었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하냐면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어떤 경우로 확인하냐면 극한의 경우 M1과 M2에다가 이제 어떤 값을 대입하면 보세요. 여기 M1, M2가 주어지면 이 중력 가속도는 아니까 뭐 M1이 1kg이다. M2가 2kg이다. 하면 이 가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는 이렇게 계산해 보지 않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답이 그런 특별한 경우의 답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
이게 우리가 극한 경우로 답이 맞는지를 간단히 확인해보는 그런 거를 하면 우리가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었을 때 답이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 그래서 극한적인 특별한 경우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경우가 극한적인 경우냐, 어떤 경우가 극한적인 경우였어요. 하나가 굉장히 큰 경우예요. 그래서 수평면 위에 있는 놈의 질량은 여기다 바위를 이렇게 해놓고서 줄을 연결해서 여기다가 조그만 조약돌 아니면 모래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책상에는 바위가 있는데 여기다가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조약돌 하나 연결해 놓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겠어요? 어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모르겠어요? 거의 안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은 안 움직인다는 거는 약간 맞지가 않아요. 일단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등속도 운동할 것 같다 또는 가속도가 0일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어떤 극한적인 경우를 요거 두 개의 풀이죠. 아까 구한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구했는데 요거를 M1이 M2보다 엄청 큰 경우 이런 경우를 보도록 하겠어요. 이거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자, 수평면 위에 아주 큰 질량이 있는 경우예요. 이렇게 하나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면 큰 것으로 나눕니다. 무엇이 크다는 근사 조건을 이용하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큰 것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엄청 큰 것으로 나누면 그 결과가 뭐가 됩니까? 유한한 것을 무한하게 큰 걸로 나누면 그 결과가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그래서 큰 것으로 나누면 0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분자 분모가 있으면 큰 질량으로 분자와 분모를 나눠서 뭘 이용하냐면 이렇게 되면 여기 M1분의 M2 이런 게 나오죠. M1분의 M2. 그러면 M2는 자꾸 M은 엄청 크면 M1분의 M2가 0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M1으로 나눴더니 여기 M1분의 M2가 됐고 여기 M1분의 M2가 됐죠. 그래서 M1분의 M2는 뭘로 보내요? 0으로 보내요.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는 0이고 분모는 1이 되죠. 그래서 가속도가 뭐가 되겠어요? 0 되죠. 그래서 테이블 위에 여기 있는 것보다 엄청 큰 걸 할 것 같으면 네, 가속도가 0이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풀지 않아도 직관으로 알 수 있는 답하고 이렇게 풀어놓은 답하고 극한적인 경우가 일치하죠. 그러면 이건 그럴듯하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장력은 어떠냐면 장력 해봤어요. 장력 했더니 여기 M1, M2니까 M1으로 나눴더니 M2만 남았어요. 자, 이거 M1분의 M2니까 0 됐어요. 이건 뭐가 됐어요? M2G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움직이지 않으면 그리고 여기 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이 줄에 매달려 있는 놈이 움직이지 않을 조건 또는 가속도가 0일 조건은 뭐냐면 중력과 장력이 어때요? 같아야 되죠. 중력과 장력이 같아서 이제 0이 되는. 그래서 장력이 여기 매달린 놈의 중력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이렇게 특별한 경우로 확인해 보는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 잘할 수 있으면 나중에 근데 이런 문제는 잘 틀리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면 내가 푼 문제가 맞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주 그럴듯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이거밖에 없겠습니까? 다른 경우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른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M2가 엄청 크죠. 자, 수평면 위에는 조약돌 놓고 이쪽에 매달린 데다가 바위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순식간에 떨어져요? 자, 그때는 어떻게 될까? 자, 한번 해보고 싶죠. 그래서 자, 반대로 M1이 M2가 M1보다 훨씬 큰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런 극한 경우를 알기 위해서는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큰 것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그랬죠. 나눴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 M2로 나눴으니까 1이 됐어요. 자, M2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A가 G가 됐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놈이 지금 떨어지는데 자유낙하한다는 거죠. 여기 있는 없는 이거 여기 있는 건 상관없이 자유낙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줄의 장력은 얼마일까? 줄의 장력은 얼마일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일부러 가렸어요. 여기 못 보게. 줄의 장력은 얼마일 것 같아? 예상하기 힘들어요? 자, 이렇게 예상하기 힘든 경우에는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줄의 장력은 M1G하고 같아요. 이 M1G, M1이 어떤 거예요? M1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평면 위에 있는 거죠. 자, 수평면 위에 있는 중력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재밌는 결과 나왔죠. 그러면 특별한 경우 이걸로 끝이겠습니까? 또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특별한 경우로.
그렇죠. 두 질량이 같은 경우. 그럴듯하네요. 자, 두 질량이 M1과 M2가 같으면 이걸 M이라고 놓겠죠. 그러면 여기에 M이라고 놓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M이라고 놨더니 이건 M이고 이건 2M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속도는 2분의 G가 됐어요. 가속도는 장력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2분의 1 mg가 됐다. 두 개가 질량이 같으면 마치 하나가 두 개가 잘 모르겠네. 어떤 건지. 그렇지만 아무튼 가속도는 절반의 가속도로 이렇게 떨어진다. 이것도 그럴듯합니까? 네, 이것도 그럴듯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도르래 문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한 가지 더 해볼까? 더 했을 것 같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에투드 기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투드 기계. 에투드 기계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도르래가 이렇게 있는데 도르래의 양쪽에 줄을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에투드 기계라고 합니다. 이 에투드 기계에서 도르래가 돌아가는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마찰이 없어서 줄과 도르래 사이에는 마찰이 없어서 도르래는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겠어요.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대상 물체는 줄하고 도르래는 빼고 뭐만 되겠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줄에 연결된 두 물체 M1과 M2. 야, 이거 이제 이 똑같은 문제 세 번째 적용하니까 눈 감고도 하겠죠? 네. 자, 그러면 대답을 빨리빨리 해보세요. 자, 그래서 자, 줄과 도르래 운동은 역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줄과 도르래 사이에는 마찰이 없다. 그래서 앞에 경사면 문제에서 뭘 대입하면 세타는 90도를 대입하면 여기가 90도 대입하면 그러면 이 문제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구한 답이 맨 처음에 한 경사면 문제에서 세타는 90도를 대입하면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프리바디 다이아그램을 그리기 전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보도록 하겠어요. 어떤 힘 작용합니까? 저기서 먼저 얘기해 보세요. 어떤 힘 작용해요? 중력. 크기는 뭐예요? 자, 질량이 M1이라면 중력 M1G 작용하죠. 그 다음에 뭐 작용해요? 장력. 장력은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 게 좋겠어요? T1 이렇게 붙이는 게 좋겠어요. 네. 미리 다 알아서 요놈 두 개는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게 뭐 그리고 T 이렇게 붙여도 되죠. 근데 아직까지는 연습하겠어요. 이제 여러분 실력이 좋아지면 그냥 같다고 해도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 M2G. 네, 이 질량이 M2면 중력 M2G. 그 다음에 장력 T2 이렇게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 하면 돼요? 다음 단계는 그렇죠. 프리바디 다이아그램을 그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프리바디 다이아그램 그리면 바로 운동 방식을 쓸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왼쪽 줄에 매달린 물체의 프리바디 다이아그램을 그릴 것 같으면 이렇게 됐어요. 아까하고 똑같죠, 사실은. 그리고 자, 여기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Y축 방향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을 플러스 Y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뉴턴의 운동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제 운동 방식 몇 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Y축 방향 하나만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합력은 자,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이쪽 얘기해 보세요. T1 그렇죠. T1 마이너스 왜 T1을 먼저 썼습니까? 그렇죠. 플러스 방향을 먼저 쓰는 게 좋죠. 그래서 T1 마이너스 M1G는 M1 A1Y 요놈의 가속도가 되겠어요. 가속도. 그 다음에 오른쪽 줄에 매달린 거 하면 오른쪽 줄에 이때는 좌표계의 플러스 방향을 Y축 방향의 플러스 방향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까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위쪽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 미리 알 수 있는 조건에서 A1Y는 마이너스 A2Y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반대로 했으니까 그럼 답이 다 똑같아지겠어요? 근데 그게 여기 마이너스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가 있어 더 좋죠. 그래서 Y축 방향 할 것 같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뭘 먼저 얘기해야 되겠어요? M2G. 그렇죠. M2G 마이너스 T2는 어떻게 해요? M2하고 뭐? M2A2Y. 그렇죠. M2A2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식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풀어야 할 식은 이렇게 두 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앞으로 구해야지 될 건 몇 개예요? 보니까 두 개 딱 맞죠? 이제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자, 구해야 될 게 몇 개예요? 네 개죠. 그래서 구할 미지수는 A1Y, A2Y, T1, T2 식은 두 개인데 미지수는 네 개 풀 수 있을까? 네, 풀 수 있죠. 풀지 않고서도 미리 아는 구속 조건 뭐겠어요? 여기서 구속 조건이 뭘 미리 알아요?
그렇죠. T1과 T2가 같다. 또 그렇죠. A1Y와 A2Y가 같다라고 하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대입하면 일식 이식인데 이걸 대입하면 자, 요 T 그대로하고 A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뭘 먼저 구하는 게 좋겠어요? 장력을 먼저 구하는 게 좋겠어요? 가속도를 먼저 구하는 게 좋겠어요? 가속도 먼저 구하는 게 좋죠. 왜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보이지. 어떻게 하면 자, 두 개를 더하니까 두 개를 더했어요. 이 두 개 더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게 더 좋겠어요. 그래서 가속도 구했어요. 그래서 가속도 이렇게 됐죠. 그러면 오식을 어디다 대입해야 되겠어요? 아, 이번에는 뭐 어디다 대입하는 마찬가지네. 똑같죠. 그래서 오식을 3식에 대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속도와 장력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할 거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이제 다 그랬어요? 뭐 남았어요? 네,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한번 확인해 보는 거. 그래서 풀이의 확인은 극한적인 경우로 우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풀이는 뭐였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렇게 돼 있는 건데, 풀이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풀이는 뭐냐면, 그래서 풀이는 뭐냐면, 자, 풀이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극한적인 경우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적인 경우는 뭐가 있다 그랬지? 그렇죠. 질량에 대한 극한적인 경우죠. 그래서 M1이 M2보다 훨씬 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큰 걸로 나눠요? 작은 걸로 나눠요? 네, 큰 걸로 나눠야 되죠. 왜 큰 걸로 나눠요? 그렇게 나누면 0 되는 거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걸로 먼저 나눴어요. 이 답 다 나왔는데 한번 큰 걸로 나눠봐요. 큰 걸로 나누면 두 번째 게 0 되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G 이렇게 됐어요. 큰 걸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M2G가 됐어요. 근데 왜 큰 걸로 나누는데 이건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게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이렇게 되죠. 장력이 여기 2가 있어요. 장력이 이걸 잘못 썼어요. 그래서 여기 큰 걸로 나누면 여기 2가 지금 빠졌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G가 되고 T는 2M2G가 된다. 이거 아주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M1이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죠. 왼쪽에 있는 건데 그놈이 M2보다 굉장히 크니까 왼쪽으로 떨어지죠. 근데 플러스 방향은 위쪽으로 했으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G가 됐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자유낙하한다. 그런데 장력은 어떻게 돼요? 장력은 작은 질량의 중력의 2배라고 하는 거예요. 2배. 그 다음에 그 반대가 되면 이렇게 반대가 되면 요것과 어떻게 되겠어요? 요 반대가 되면 M2가 크면 2쪽 오른쪽에 있는 쪽으로 중력 가속도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놈하고 뭐만 달라지겠어요? 부호가 달라져야 되겠죠. 근데 이 장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장력은 M2 대신에 M1으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진짜 그런가 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건 부호가 바뀌지만 장력은 M2 대신에 M1만 바꿔주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개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같으면 가속도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는 MG하고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아주 그럴듯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줄의 양쪽 끝에 연결된 물체를 줄이 잡아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장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우리 전 시간에는 수직항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는데 수직항력과 장력이 구속력입니다. 구속력은 전부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밖에 없어요. 구속력은 장력과 수직항력 2가지밖에 없어요. 이 2가지 모든 힘 중에서 힘의 법칙으로 정해지지 않는 힘은 장력과 수직항력 2가지 뿐입니다. 구속력. 그 다음에 줄의 질량이 0이거나 줄이 등속도 운동을 하면 줄의 양쪽 장력의 크기 같다. 같은 줄일 경우에 양쪽이 물체를 잡아다니는 장력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르래와 줄 사이에 마찰이 없으면 도르래의 운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르래 있더라도 마찰이 있어서 도르래가 돌아가야지 도르래 운동을 고려하는데 우리 돌아갈 때는 우리 나중에 회전 운동을 배울 때 고려하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프리바디 다이아그램을 그려서 얻는 식의 수가 미지수의 수보다 작으면 미리 할 수 있는 구속 조건이 반드시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투드 기계에 매달린 물체의 가속도와 줄의 장력은 두 물체의 질량에 의존하죠. 그래서 두 물체의 질량이 같으면 가속도가 0 되죠.
한쪽이 더 크면 그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죠. 장력도 바뀌죠. 그래서 에투드 기기가 있을 때 여기 있으면 거기에 걸리는 장력이 그냥 M1G하고 같다라고 생각되는 기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잘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장력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지 되겠어요. 수직 강력도 수평면에 있는 위에 있는 물체의 수직 강력도 중력하고 항상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그렇지가 않았죠. 이놈이 전체적으로 어떤 가속도로 움직이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으로 3교시 수업을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이 질문 있습니까? 네, 없는 것 같은데요. 수고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간단한 경우, 힘이 변하지 않는 이런 간단한 경우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무엇을 도입하냐면 마찰력을 도입하는데 마찰력, 면과 면이 접촉해서 생기는 마찰력도 움직이면서 마찰력의 크기가 바뀌지 않는 간단한 힘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물체가 원운동하는 경우까지 우리가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원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우리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우리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간단한 힘을 받는 물체를 한 주 더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복잡한 힘으로 우리 가도록 하겠어요. 수고했습니다.